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부동산 백과사전 리뷰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랜드마크 아파트가 우리가 보통 많이 나오는데요. 그 랜드마크 아파트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어, 랜드마트 랜드마 랜드마트 아파트는 주변 시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항상 매수 수요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랜드마크 아파트는 우리가 시세를 결정하는데 그 지역의 시세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게 뭐다? 랜드마크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세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랜드마크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졌을 때 그 지역의 시세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오를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랜드마크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졌을 때 이것이 바로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방법을 보면 여기 단계가 보이죠? 그래서 지역 내 최고 아파트를 찾고요. 그리고 두 번째, 최고 아파트와 매수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확인합니다. 이때 최고가 아파트 가격이 최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높으면 내가 매수할 것의 아파트가 가격이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세를 파악할 때는 지역 내 최고 아파트의 시세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부동산에서의 거품은 어떤 거품을 말하는가입니다. 자, 부동산 수요에서 거품은 가수요가 많을 때인데요. 이때 가수요는 무엇이냐면 어, 투자 수요입니다. 투자 수요. 그래서 이 가수요가 많을 때 100% 가수요를 또 주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공급량이 많아서 대규모 미분양 같은 것이 되죠. 이때 꼭 가격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품일 때 가격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품의 재료는 무엇이며 또 가수요와 실수요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또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음 매수 매도 타이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대구 지역의 아파트 시세 변화표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매수 매도 지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두고 사야 되는데요. 그래서 적정 투자 시기와 여기 적정 이인 실현 시기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익률을 정해서 하는 것이 좋고요. 자, 여기서 이제 그거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랜드마크가 아니면 뭘로 판단하라? 시세 차이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의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수 매도 타이밍을 할 때는 첫 번째는 랜드마크의 시세 차이, 두 번째 추가 상승 이력이 있는지, 다음 세 번째 추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해야 되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추진 기준인데요. 자, 재개발 재건축 할 때는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야 됩니다. 주변 시세가 많이 올라야지 요것이 재개발을 해도 그것이 있죠. 재개발을 해도 우리가 재개발을 해도 그 이익이 많이 납니다. 다음 두 번째, 그 지역의 입지 여건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조합원의 경제력이 있어야지 재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우리 양이 중요한 시대였다면 점차 질이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 중심지의 땅은 한정되어 있고 또 좋은 곳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갈수록 질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익형 부동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요.
오피스텔의 장점은 무엇 해도 월세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나는 곳은 10%, 조금 나는 곳은 4%까지. 우리 1억에 대한 수익률이 요즘 10% 주는데 4% 주는데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피스텔의 장점은 월세다. 하지만 월세는 대부분 사놓고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절대 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재산세가 나오고요. 세금 부담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다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 못해도 공실의 부담이겠죠. 자, 이렇게 공실이 됐을 경우에 그냥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쵸? 요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나중에 수리 비용 같은 것도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피스텔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봤고요. 다음, 토지는 어떻게 수익이 나는가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토지는 시장 가격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시세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인플레이션이나 지역의 호재가 반영됐을 경우에 상승 매도할 수 있고요. 다음, 경동매를 통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체기에 매입한 후 경기 회복기에 정상 가격으로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을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 그래서 계획 지역이라든가 취락지, 또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곳에 용도가 변경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 지역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형질 변경되는 것을 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토지 수익은 시장 가격의 매입 방법, 경동매를 통한 매입 방법, 토지의 형질 변경 방법이 있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지의 중요성인데요. 자, 우리 입지를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자,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있는데 얘는 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욕도 많이 하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학교 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학생들이 다는 아니지만, 자, 학생들에서 높은 비율로 욕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공부 안 하는 학생, 또 게임만 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런 학교에 다니는 것과, 그래도 그나마 입지가 좋아서, 시내 입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지역의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예의도 바르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다니면서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도 마찬가지겠죠. 직장에서도 무의도식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려고 하고, 또 현재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직장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승진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자기 개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 좋겠죠. 마찬가지로 거주하는 것과 일하는 것도 전부 다 우리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이들과 후배들한테도 그대로 물려주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로 반영되느냐? 부동산의 입지로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 입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차관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차관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먼저 이거 GTX 노선도인데요. GTX 노선도 여기 이제 A하고 B, C 이렇게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역과 삼성역 보이시죠? 서울역과 삼성역 부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가운데 서울 지역은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저 위쪽만 보겠습니다. 그 김포 한강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 양주 옥정, 남양주 왕숙, 하남 신도시, 그리고 평택 고덕 국제화도시, 다음 화성 동탄 신도시, 인천 송도시 도시, 부천 대장지구, 인천 계양지구 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 정부의 부동산 지역을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정말 그 지역의 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때 우리가 지역별로 나누어서 시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살기 좋은 곳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이 어디인가를 정부가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런 곳이 호재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호재? 교통, 상권, 교육, 자연환경, 상품에 대한 호재가 있는 곳을 정부가 이렇게 집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렇게 정부의 요 규제책이 오히려 내가 살아야 될 것, 내가 좋은 곳을 이야기해 줬다. 그리고 시세를 할 때는 이렇게 GTX 교통 방향에 따라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거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랜드마트 아파트는 왜 중요한가? 주변 시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시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음, 지역 내 최고 아파트 시세의 적정성을 파악해야 된다. 세 번째, 거품은 가수요가 많을 때 거품이다. 그리고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품의 재료, 가수요, 실수요를 파악해야 된다. 자, 매도 타이밍은 랜드마크가 아니면 시세 차이로 판단하고 추가적 상승률이 갖춰져 있는지 판단한다. 그리고 모의 투자를 해본다. 다음, 재건축 재개발 추진 기준은 주변 시세를 파악하고, 두 번째 입지 여건, 세 번째 조합원의 경쟁력을 파악해야 됩니다. 다음,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의 장점은 월세라서 이자율이 10에서 20% 정도 나올 수 있다. 다음 단점은 업무 시설이라서 재산세와 세금 부담이 있고 공실의 부담이 있다. 다음 시세 차익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토지 수익의 세 가지 방법. 시장 가격에 매입한 다음 인플레이션과 호재를 반영한 후 상승 매도하는 방법이다. 다음 경공원을 통해서 낮은 가격에 매도한다. 다음 세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을 노린다. 그래서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을 사서 도시지역에 됐을 때 판다. 다음, 입지의 중요성입니다. 입지는 맥묘삼천지교, 학생, 직장, 사람들은 주변 환경 영향을 많이 받고 자신도 모르게 배우고 따라한다. 그래서 그만큼 입지가 중요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차관점은 지역별로 나누어서 시세를 생각해야 되고, 살기 좋은 곳을 찍어주었다. 살 곳을 미리 정해주었고, 이 중에서도 교통과 상권, 교육, 자연환경, 상품 등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입니다. 자, 이상 오늘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리뷰를 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